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손님이 왔는데 젊은 사람이었죠. 예, 뭐 임차인이었는데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을 하면서 예전에 예전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갱신을 하면서 이제 2년 더 이제 계약을 연장하는 거죠. 그 임차인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정말 그 부동산 투기 같은 거 안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집을 장만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오로지 그 직장과 집만 알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나 보다라고 이제 자조 섞인 한탄을 하는 걸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변창흠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김현미 그 국토부 장관이 최장수 이제 장관으로서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는데요. 사실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좀 얼굴 마담적인 성격이 강하고 사실은 그 뒤에서 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죠. 이분이 이제 국내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주로 담당했었죠.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의 국토부 소관인 그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청와대 주도로 부동산 정책이 진행되어 왔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결국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을 계속 입안하고 주도해 왔던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노무현 정권에서 진행해 왔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역대 정권에서보다 가장 높은 그 주택가격 상승률을 좀 기록 중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그 전세가 그리고 월세가 아주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었던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옛날에 예전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임대차 계약이 1년짜리에서 2년으로 이렇게 강제되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전세난이 있었다. 그래서 뭐 몇 개월 정도까지 전세난이 됐었다라고 단순 수치로 비교하시던데 그렇진 않죠.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6개월 갔다 1년 갔다 영향이 약발이 그렇게 갔다 지금도 그렇게 갈 것이다.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지금은 다른 특단의 조치가 없게 되면 이거 계속 갑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지금 그 임대차 3법이 그렇게 졸속히 통과될 만큼 절박한 그 전세난이 있었던가 그전에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 가격은 올라갔지만은 전월세 가격은 안정적이었었죠. 그러다가 왜 갑자기 민주당이 그 다수당이 되면서 임대차 3법이 졸속 통과됐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보면은 임대차 3법 내용 중 그 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씩 지적하고자 합니다만은 오늘은 그 문재인 정권이 그 부동산 정책 결과만 좀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서 왜 이제 이 매매 가격이 어떤 급격한 폭등과 전월세 가격 폭등, 부동산 이거 못 잡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못 잡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그 노무현 정권에서 실패한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다시 한번 실패를 하는가? 참 그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저 또한 그 문재인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도 잘 되면 좋죠. 그렇지만 이렇게 부동산 정책으로 망가뜨려져서 글쎄 국민적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 근본 원인이 뭘까? 뭐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죠. 김수현 정책실장이 주도했던 그 정책은 결국 수요 억제입니다.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어떤 약발이 들지 않자 대출 규제를 통해서 약발이 드는 걸 보면서 그때 그 탄력을 받아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이제 진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출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쪼기 시작했죠. 사실 가계부채 문제도 크기 때문에 대출은 우리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무작정 이렇게 대출을 규제해버림으로써 현금 부자, 즉 진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현금 부자들은 지금 부동산 쓸어 담습니다. 진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요.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부자들은 지금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죠.
이런 부작용들, 철저한 수요 억제 정책을 통해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 확대를 통한 어떠한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기꾼을 양상한다라는 어떤 잘못된 인식하에서 철저한 규제 일본으로 가서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을 이제 펼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또 궤도 수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한번 뭐 꽂히면 못 먹어도 구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급 대책이 없었다는 것 하나와 이 막연하게 공급 대책이 없었다.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를 계속 때려지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도 필요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둘 겁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폭발하는 화산 같아서 무조건 억누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공급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공급이 없단 말이죠. 많이 선호하는 강남 지역, 내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박원순 시장이 정책도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는 것이었었죠. 이렇게 박원순 시장과 그 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삼박자가 맞춰지면서 공급을 철저하게 억제했어요.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은 어마어마한 투기꾼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공급 없이 수요만 억제하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형상을 초래한 것이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왜 허용하지 못했을까? 개발 이익이 극소수 사람한테, 투기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투기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공급 자체의 규모를 줄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홍콩에 가봤을 때 보니까 홍콩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물론 면적이 좀 좁아서 그렇겠지만은 아파트가 50층짜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아파트는 15층 내지 25층 이렇게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도 일정 정도는 용적률을 더욱 높이고, 그다음 요번에 새로운 벤창흠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주변에 있는 빌라의 용적률을 높이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빌라만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용적률을 다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공급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 역세권역에 빌라만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아파트가 지금 가격 폭등을 도모했는데 이제 빌라까지 폭등을 해서 전 국토가 부동산 투기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 없이, 즉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 고찰 없이 사람만 바뀌게 되고 자꾸 이렇게 돼서 같은 정책이 답습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 폭등만 초래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 이렇게 규제 일본으로 정책을 펼쳤는데요. 지금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전 국민이 투기꾼입니다.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해서 안달을 부릴 만큼 부동산이 폭등했다 이 말이죠. 돈 되는 곳에 자기가 투자하겠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서민들에게 가장 서민적인 정권이어야 할 문재인 정권이 가장 반서민적인 정책을 펼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부터 저희 활기찬 부자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것,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서 정책적인 것들을 분석을 하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향후 예측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기로 할게요. 고맙습니다.